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 오브 데이지 채널의 데이지입니다. 정말 벌써 자라를 그만둔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일을 그만두고 나서 정말 푹 쉬고 이렇게 Q&A 영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우선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탐회장 직원분한테도 연락이 왔었고, 그리고 이제 간간히 제 영상을 참고해서 자라 입사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연락을 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사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름대로 뭔가 기쁘기도 하면서 제가 또 퇴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죄송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열심히 근무를 해서 이제 최종 목적지인 스토어 매니저가 되려고 했던 거였는데 저에게 동기부여를 받고 입사하신 분들에게는 뭔가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은 Q&A 시간이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 첫 번째 질문은 바로 퇴사하게 된 이유에 관련한 내용들이었어요. 스토어 매니저까지 되실 줄 알았는데 퇴사를 하게 되신 이유, 혹은 저를 통해서 많이 동기부여를 받고 입사를 하게 됐는데 퇴사하신 이유가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걸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퇴사는 사실 엄청 오래 고민하고 그만두게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제가 고민을 했다기보다는 뭔가 버튼을 눌렀다고 해야 될까요? 스위치가 딱 꺼진 것처럼 눌러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내용들은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좀 되게 사적인 감정도 좀 엮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제 블로그에 따로 남겨놓을게요. 사적인 걸 제외하고 예외적인 것들로는 업무의 과다라고 하면은 각 직급별로 가져가는 업무들이 있어요. 매장마다 너무 차이가 크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헤드캐셔, 플로우 슈퍼바이저, 이제 VCM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세일이 끝난 시점에서 6월 말쯤이었으니까 그쯤에 너무 힘든 순간이 많았는데 일은 너무 많고 마감 매니저 업무도 같이 하고 있었고 고객 응대라던가 컴플레인, 그리고 이제 쉬는 날에 제가 직급이 있다 보니 그 직급 관련한 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제가 쉬는 날에도 전화가 오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기에는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단축하자면 그런 스트레스들이 많이 있다가 제 연차 사용의 문제도 있었고 그 과거의 계약서 문제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 약간 자라 회사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심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힘든 와중에 이제 매니저님들과의 소통이 조금 부재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찰나에 제가 자신감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위축되어 있고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았고 잘 해결해내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으나 이제는 몇 년 차가 됐다 보니 내가 다른 브랜드에서 다른 회사에서 내가 더 능력을 인정받고 퍼포먼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 다음날 퇴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라에서 많이 배웠던 것들을 이제 타 브랜드에서도 같이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블로그에도 본인의 이제 경험을 적어주시면서 퇴사하신 이유를 물어보신 분도 계셨었는데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그분이 겪고 계셨던 워라밸적인 부분 혹은 스케줄 변동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사실 그 부분은 저도 그렇고 모든 직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자라 특성상 그게 개선이 되기까지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저도 들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진 않았어요. 자라 자체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내가 수용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라면은 자라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바뀌지 않거든요. 이 매니저도 그렇고 일반 슈퍼바이저, SA 캐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러한 문제들보다는 그건 다 감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외의 그런 되게 딥한 내용들은 따로 제가 게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의류 매장이 텃세가 심하다는 말들이 있던데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제가 2년 차였나? 1년 차였나? 라는 영상에도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선 저도 지금 이직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자라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근무했을 때 느꼈던 거는 텃세는 없었어요. 근데 다만 제가 오래 일했을 때 느낀 부분이 텃세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의무적인 일부러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 턴오버가 심해.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으면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계속 있고, 그러니까 유스텝의 그런 활성화가 엄청 빠른 편인데 이제 그분들에게 쉽게 다가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기운이 빠진다고 해야 될까요? 저도 이제 유스텝 케어를 하고 뭐 얘기를 많이 하고 하지만 조금만 말 섞어봐도 아, 이분은 조금 그만둘 것 같다.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들 때도 너무 많고, 그렇다 보니까 텃세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말을 걸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거기에 힘을 뺏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버려요. 나도 나대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유스텝까지 뭔가 다 으쌰으쌰 해서 잘 해보자 이렇게가 분위기 바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퇴사 때쯤에는 많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정신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되게 밝게 웃으면서 하기까지가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최대한 좋은 웨이로 잘 해보려고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직을 하고 있지만 그런 텃세라는 것보다는 아, 이분들도 내가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고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지 목표가 있는지 보여준다면 그분들도 좀 이해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정말 무섭긴 한데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텃세라고 느껴져도 그 당시엔 조금 그냥 모범쳐 넘길 수 있는 멘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철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의료 매장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너무 겁먹지 말고 진짜 열심히 할 마음가짐을 갖고 입사를 하시면 그렇게까지 막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텃세를 막 받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퇴사를 하고 나서 앞으로의 계획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질문이 저는 자라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가장 장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제 CS였어요. 고객과 소통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아이템들을 소개를 해서 고객님들이 그거를 입어보시고 좋아서 한 번 더 방문하셨을 때 저를 찾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성취감도 있었고 그 고객을 파악해 가는 것도 너무 재미있었고 주변에 이제 다른 동료분들이 하는 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 아, 내가 그래도 다른 직원들보다는 이게 강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살려서 내가 다니는 회사도 인정을 해주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럭셔리 브랜드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럭셔리 브랜드 자체는 더 진입장벽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워낙에 고가의 제품들을 다루고 고객님들이 이제 연령층도 더 높아진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을 케어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SPA 브랜드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브랜드 계열에서는 제가 신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브랜드도 조사해보고 뭐 복지는 어떤지 내가 정말 추구하는 브랜드인지 이런 것들 여러 개 막 검색해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이력서 넣고 뭐 면접도 다녀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자라에 지원해서 일해보고 싶은데 지금 배운 전공이랑 많이 다르고 정보도 없어서 고민이 많네요. 자라에서 일하다 보면 그 다음 전망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우선 자라에서의 일하는 게 최종 목표인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자라에서 일하다 보면 그 다음 전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자라를 이제 졸업을 해서 넥스트 레벨로 간다는 건지 아니면 자라 안에서의 그런 비전이 어떤 건지 물어보시는 건지 제가 후자로 이해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망이라기보다는 본인의 비전을 갖고 들어오는 게 맞는 거거든요. 자라의 비전을 느꼈고 그 회사의 방향성과 나의 능력치를 이렇게 봤을 때 난 여기서 스토어 매니저를 해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게 잘 맞는지 인 것부터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잊을만하면 항상 달리는 댓글이거든요. 모든 영상에. 자라에서 지원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이주됐는데 혹시 자라 뽑는 기준이 또 있나요? 그러니까 이력서 지원을 했는데 연락이 안 온다 하면 매장 TO가 지금 현재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류를 작성하실 때도 이력서 뭐 면접 꿀팁 이런 거 제가 영상 달아드릴게요. 그렇게 쓰면 웬만하면 통과가 돼요. 그리고 면접 일정이 잡혀진 면접을 보고서도 연락이 있고 없고가 있는데 이것도 대부분 합격일 텐데
TO 때문에 연락을 안 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게 TO라는 게 많을 땐 정말 많고 없을 땐 정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들 힘들 때 와라라 그만두고 지원은 항상 몰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약간 그 이력서 넣는 철을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12월과 1월 그리고 6월과 7월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좀 지원을 해보시면 제일 많지 않을까. 제가 퇴사하는 달이 뭐 7월이기도 했고 그 달이 조금 많이 힘든 시기이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운 떼고 저도 뭐 여기저기 브랜드를 넣어봤지만 서류가 합격이 돼도 이제 면접을 볼 때 매장 TU가 맞지가 않아서 못 갔던 경우도 많이 있어요. 결국 인생은 운이 절반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예전에 마시모토띠랑 자라 서류까지 합격했는데 워낙 어마무시한 근무. 우선 제가 제 친구 중에 H&M 계열 코스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고 저는 이제 자라 출신인 거죠. 업무 강도는 확실히 자라가 더 세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코스로 이직을 하면서 코스에 자라 파트타이머 출신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직원분이 뭐라고 하냐, 코스에서 일할 때 심심하다고 하지 않냐 라고 하니까 이제 안 그래도 그 직원분이 시간이 너무 안 간다고 하는 게 별로 없다 하셨다고 해요. 자라에 있으면 시간이 너무 업무 강도가 빡세긴 해요. 빡세긴 하는데 그만큼 배워가는 게 많아요. 근데 뭔가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는 건 정말 비추천. 본인에게도 너무 힘들고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와도 진짜 견뎌내겠어 이런 마음으로 좀 와야. 어쨌든 그 자라 파트타이머 하고서 코스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직원분 피셜로는 그래도 일을 허겁지겁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있는 게 낫다. 그리고 마시모랑 자라의 차이는 제가 알기로는 자라보다는 업무 강도가 그렇게 빡센 걸로 알고 있진 않지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책임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인디텍스에 있는 브랜드 안에서 자라로 옮기게 되면 급을 항상 조금 더 하향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강도가 다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3개월 차예요. 승진은 보통 몇 년 차 때 가능하고 어떻게 하는지 필요한 역량은 뭔지 궁금해요. 우선 이게 입사를 어느 웨이로 했냐에 따라 너무 다르거든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SA 캐셔, SA 캐셔, OA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SA 캐셔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SA 캐셔나 세일즈 어시스턴트 캐셔인데 말 그대로 세일즈 업무를 도와주면서 캐셔 업무까지 하는 직책을 말해요. 대부분 이렇게 듀얼로 할 수 있게끔 입사를 하게 되지만 이제 뭐 OA로 입사를 하게 되시는 분들은 오퍼레이션 어시스턴트라 해가지고 오퍼레이션 슈퍼바이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주로 뭐 창고 업무라던가 리프를 뽑는다거나 집기를 뭐 정리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양한 분류가 있겠지만 제일 보통으로 가는 웨이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부분 3개월 때 SA분들이 트레이닝 받아야 될 것들은 다 끝나요. 그게 늘어지는 상황이라면 요청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플랜을 받았는데 왜 늘어지는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요청을 하셔야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본인이 그 슈퍼바이저 라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트레이너분들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부분을 한번 숙지를 해보시고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좋을지 한번 본인이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했다면 어필을 해야겠죠. 트레이너라던가 매니저님께 말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넥스트로 여기로 너무 가고 싶다. 이런 것들 보여줘야 되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어떤 게 더 잘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몇 년 차 때쯤 승진이 되냐라고 하는데 CDP를 언제 받느냐에 대한 차이도 있고 그리고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만약에 매장에 그 직급의 인원이 없어. 그러면 얼른 키워야 여기를 채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뭔가 헤드캐셔로 진급하는 게 좀 더 빠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급을 했었는데 그쪽으로 제가 가겠다고 했던 거죠. 여러 가지 웨이가 있었긴 했지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되는 거겠죠. 보통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게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좀 늦게 진급이 된 편이에요. 빨리 되시는 분들은 진짜 3, 4개월 때 1스텝
그거 다 패스하고 CDP 받고 거의 1년까지는 보시거든요. 뭐 1년 안에 패스? 그러신 분들은 엄청 잘 된 웨이인 거고 뭐 엄청 초고속 승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진짜 그거는 운대가 잘 맞아야 되고 그리고 본인의 역량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종 스토어 매니저님까지 가기까지가 사실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도 너무 많고 뭔가 매장 바이면 본인의 역량 바이라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역량 이게 직급별로 필요한 역량이 너무 달라요. 제가 봤을 때 슈퍼바이저 라인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저는 HR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SA분들이 탄탄해야 슈퍼바이저들이 계속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SA분들이 휘청거리면 결국 슈퍼바이저들이 SA 업무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SA분들 케어할 수 있는 HR적인 능력이 탄탄해야 이제 매니저 사이드한테도 이렇게 보고를 하고 메일도 인사팀에 보내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저 라인으로 진급을 할 때 어떤 라인인지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 좀 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구체적인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직책이냐에 따라서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아직 자라를 기억하고 있을 때 뭔가 구체적인 질문이 있다면 제가 정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스타 말고 제가 블로그를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다가 따로 남겨주시겠어요? DM은 제가 잘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곧 800명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올릴 때마다 구독자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하기 때문에 언제 1000명이 될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았고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